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시민 여러분, 우리나라 비상시국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정선거를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요. 조국과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또 문재인을 구속시키면 자유시민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뒷받침이 돼서 이 정부를 살게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골든타임은 다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컨틴전시 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두 번째는 개헌이죠. 이것이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 한 세트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는 국힘당이 이기기 대단히 어렵고요. 국힘당이 이긴다 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한동훈이가 공천하는 세력들은 좌파 패품 세력, 그리고 종중, 그리고 자기 측근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심어놨지만 그 사람들은 한동훈이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한동훈이는 그냥 베이비고 좀 미성숙하고 그리고 역사 인식도 없고 상당히 우리나라로서는 비극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비극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이념 이런 것으로 뭉쳐진 게 아니라 기회만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고 나쁜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런 정치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조그만 이익 앞에서도 잘나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정당 이데올로기로 뭉쳐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이 없죠. 최소한도 어떤 의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서로 배신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상정했을 때 대다수의 한동훈이 공천했던 사람들 그리고 기회주의 세력은 그쪽으로 올라탈 것입니다. 탄핵 상황 의석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지금도 벌써 보면은 법원, 경찰 그리고 검찰조차도 대통령의 컨트롤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검찰 대통령이 어느 정도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벌써 벗어나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반드시 자행됩니다.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전 투표인 수를 확대해서 조작된 표를 집어넣는 것, 이러한 것은 사전에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을 모조리 묵인했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이 대책이 내부적으로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됐습니다. 탄핵 정도의 의석수가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힘당이 100석 이하이고 나머지가 200석이 아니고요. 국힘당이 120석 정도 나오고 나머지 180석 정도가 야당 성향의 그러니까 종북 성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조국 신당 이런 것이 나오더라도 탄핵은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동훈이가 공천한 사람들 이 사람들 구주사파 출신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은 그냥 소모품이고요. 통일전선 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거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역을 장악하고 당권에 도전하게 될 겁니다. 국힘당이 120석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한 20, 30석, 많게는 한 40, 50석 기회주의까지 해서 200석 이상 만들어내는 것은 탄핵 정족수를 만들어내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탄핵 정족수가 도달해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탄핵을 당하고 난 다음에 헌재로 가겠죠. 헌재는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와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지금 총리도 실제로 그렇게 강단이 있는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좌파에 굴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자유주의 세력이고 우파 세력이고 애국주의 세력이라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요. 윤석열 대통령이 뻐꾸기고 좌파 세력이고 이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체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질서정연하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돈돼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이 탄핵돼 버리고 없어지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바가 개헌이죠. 개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 탄핵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윤석열을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개헌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를 탄핵 정국을 만들고 윤석열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은 다음에 한동훈이 그리고 뭐 이런 그 지금 여타 그 이재명이 뭐 조국 이런 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이 이제 윤석열한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겠죠. 너 임기를 단축시키고 개헌을 해라. 그러면 감옥에는 보내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야합을 해서 전부 개헌을 하는 겁니다. 아까 탄핵을 당하고 나서 시간이 걸리고 개헌을 하는 거나 야합을 해서 개헌이 되는 거나 이제 길은 한 가지인데 이제 절차가 하나 더 있는 거죠. 탄핵과 개헌, 그 다음에 그대로 개헌.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굴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뚜렷한 신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했고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려고 했던 윤석열로서는 뭐 그냥 굴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두 가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시나리오 다 탄핵과 개헌, 같은 길이지만 결국 개헌으로 가는 길, 대한민국에게는 상당히 위기 상황이고 이것은 곧 체제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을 바로 컨틴전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맞는 그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힘당은 전혀 믿을 수 있는 정당이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정당들이나 원외 정당들이나 자유시민들이 이 상황을 막아내야 하는데요. 미리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 놔야 합니다. 그래서 컨틴전시 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전부 나서서 이 위기 상황을 목숨을 걸고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진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10만, 20만 이렇게 죽일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건 투쟁, 그 속에서 체제 전복,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소멸시키려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부 목숨을 버려서 이들을 분쇄해서 막아내는 겁니다. 제가 단연간 이 부분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4, 5년간. 그리고 정말 많은 조직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설득도 해봤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조직력이 남아있는 우파 세력은 종교계밖에 없습니다. 특히 개신교 세력밖에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민운동본부를 결성을 해서 국민저항운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플랜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저항과 투쟁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정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국힘당에서 대다수 많은 세력들이 종중 세력, 그리고 과거 주사파 출신, 그리고 한동훈이가 심은, 그러니까 어떤 그 한동훈이 세력이라고 그래야 되죠.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그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거나 개헌을 시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심은 뻐꾸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그리고 뭐 재선, 3선, 4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한 지역주의 세력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대한민국의 빚을 갚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혜택을 받고 살 만큼 살지 않았습니까? 국회 내에서 한 번이라도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투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안철수 국회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만들 때 그 보스턴 마라톤 가서 실실 뛰고 와가지고 와서 사인이나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바보짓 하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좀 목숨을 걸고 한번 당내에서 또 그리고
국회 내에서 좀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탄핵에 가담했던 나경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원희룡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번에 한 번은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한번 목숨을 걸고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죄를 짓지 마시고 한번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탄핵이나 개헌에 부역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좌파 세력 중에서도 양심이 있는 세력들, 반대한민국 세력에 부역하지 말고 이번에 한번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의 기대하지 않지만 한번 말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총선 이전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의대 증원하는 것을 즉각 중지해야 하고요. 비례대표를 다시 전투적인 우파 세력으로 다 교체하고요. 도태우, 장해찬 이런 사람들을 다시 복당을 시켜서 공천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두 지역은 국힘당에서 공천을 철회해서 그 사람들이 당선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힘당에서 부정선거를 지금이라도 목숨을 걸고 막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부정선거로 당선되지 못합니다. 경북이나 대구 같은 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부정선거로 어차피 떨어질 텐데 뭘 그걸 그렇게 연연을 하면서 그럽니까? 어차피 떨어질 거 지역에서 뭐 투표 활동 의미 없으니까 부정선거 투쟁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총선정 이 대비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국힘당 인사들의 그 어떤 퀄리티를 봤을 때, 그리고 애국심을 봤을 때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컨틴전시 플랜을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많이 보지 마시고 온라인에서 활동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그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위안을 받는 것,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더 이상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총선 후에 전개될 그러한 상황들이 뭐 연말까지 갈지 내년까지 갈지, 짧게는 뭐 6개월 내에 끝날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들은 오프라인에서 목숨을 건 투쟁에서 승부를 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는 걸 아시고 목숨을 건 투쟁만이 지금 유일하게 남은 방법이라는 것 알고 계시고 행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